이 시절의 산타페는 거의 한 집 걸러 한 집 수준으로 많이 팔렸었는데 지금 여기가 중고차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산타페 신형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야. 그만큼 많이 안 팔렸다는 거지. 이 대한민국에서 그랜저만큼이나 국민차라고 불렸던 SUV 바로 산타페. 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중고차 시장에서 모닝이나 아반떼만큼 많이 팔릴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었던 명불허전 SUV였는데 지금은 진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본인 차를 팔겠다라는 이 메인 문의가 들어오면요, 특히 이 산타페 차주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 차가 그거밖에 안 나오나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딜러들도 산타페는 오래 묶여서 매입하기 무섭다고 손사래를 치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 잘 나가던 산타페가 이 지경까지 됐느냐? 이건 한 번에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산타페의 주력 유종이었던 이 디젤을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타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토크 좋고 힘 좋고 연비까지 좋은 이 디젤 SUV의 대명사였죠. 실제로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 중고 산타페 거래량의 한 70~80%는 대부분이 디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SUV 하면 디젤밖에 선택권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 시장 전체에서 디젤차의 위치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나라에서 매년 죄어오는 환경 규제입니다. 계절만 바뀌었다 하면 미세먼지 경보에 도심 진입 제한 통지서 날라오고 내 돈 주고 산 내 차인데 내 맘대로 끌고 다니지 못하는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도 치가 떨리죠. 바로 요소수 대란입니다. 주유소마다 요소수 품절 붙어 있고 한 통에 10,000원짜리가 몇만 원씩 프리미엄이 붙어도 줄을 서서 구하러 다녀야 됐던 그 불안함과 불편함을 겪어보신 분들은 내가 다시는 디젤 사나 봐라 하면서 학을 떼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 디젤차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죠. 바로 DPF 수리비 폭탄입니다. 기름값 좀 아껴 보겠다고 디젤차 샀는데 어느 날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카센터 갔더니 사장님이 야, 이거 DPF랑 인젝터 교환해야 돼서 수리비 한 200~300 나오겠는데요? 맛이 그냥 쭉 가는 거죠. 물론 모든 디젤차가 DPF 고장이 당연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고장이 났느냐가 아니라 고장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불안감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게 마치 보험 같은 건데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생겨 하고 보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누구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무슨 병이 걸렸다더라 라고 얘기를 들으면 나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하긴 할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타는 차에는 당장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터진다더라 라는 그 소문 하나가 불안한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나중엔 그 차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 이 자동차 시장에 태풍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이 SUV의 하이브리드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시끄럽고 DPF 수리비 폭탄에 나라에서 규제다 뭐다 내 맘대로 차도 못 타고 다니는 디젤차 차주분들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이브리드 SUV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많은 디젤차 수요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옮겨간 거죠. 왜? 하이브리드는 조용하죠. 시내 주행 연비도 좋죠. 무엇보다 디젤처럼 DPF나 요소수 같은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디젤차에 질려 계신 분들에게는 이 하이브리드는 가뭄의 단비 같은 대안이었던 거죠.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기름값이 올랐고 디젤이나 휘발유 값이 동일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사람들이 기름값 100원, 200원 아끼려고 한다기보다 차값이 더 들든 기름값이 더 들든 관리하기 편하고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쓰더라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뀐 거죠. 우리가 이 마트에서도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예전에는 이게 1,000원 더 싸네, 그럼 이거 사야지 라고 가격부터 봤었다면 요즘은 1,000원, 2,000원 비싸더라도 내가 써봤을 때 편하고 고장 없고 관리하기 편한 걸 선택하는 것처럼요, 결국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단순히 싼 걸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주더라도 편함을 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산타페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많은 분들이 산타페 디젤을 타면서 불편함을 겪어봤는데 또 다시 같은 선택을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국민 SUV 타이틀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역대 최고의 디자인 소렌토 MQ4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상황이 재밌어지기 시작하죠.
일단 디자인부터가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존 소렌토보다 훨씬 더 세련돼졌고 묵직해졌고, 중요한 건 이 차가 가족들이 타는 패밀리 SUV인데도 불구하고 아빠차처럼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반면에 같은 시기에 나왔던 더 뉴 산타페 디자인은 어땠나요? 이 앞모습의 그릴이 마치 탐켄치를 닮았다, 마스크를 낀 거냐 등등 이 디자인으로 엄청나게 까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면, 롤이라는 게임에 탐켄치라는 요괴가 있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자동차에서는 이게 정말 무시 못하는 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차를 살 때 남 시선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누구나 생각은 나는 내 마음에만 들면 돼 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보면은 온전히 내 맘대로만 고르진 않거든요. 주변에서 요즘 그 차 이쁘던데, 요즘 길거리에 많이 보이던데, 요즘 저 차가 잘 나가잖아 라고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생각에도 없던 차가 갑자기 괜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에 들던 차라도 주변에서 그 차 디자인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도 자꾸 듣다 보면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 자동차는요, 매일 타고 다니는 물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주 보여지는 물건이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차를 고르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도 예쁘다는 반응도 많고, 도로에서도 자주 보이고, 주변에서도 소렌토 좋다는 반응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요즘 SUV는 소렌토가 대세구나 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수요가 이 소렌토 쪽으로 대거 이동을 한 건데, 설상가상으로 산타페의 목을 조여온 건 이 소렌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땐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바로 SUV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패밀리 SUV 하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산타페나 소렌토 보다가 나는 좀 더 큰 차가 필요하다 하면 뭐가 있죠? 바로 팰리세이드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바로 GV80이 있죠. 패밀리 SUV인데 실제로 3열까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이 대형 SUV 시장을 개척한 저 팰리세이드, 그리고 프리미엄 SUV GV80, 이 두 차종이요, 엄청난 수요를 흡수해 갑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요즘은 또 1, 2인 가구 체제가 더욱더 확산이 되고 짙어지면서 굳이 주차하기 힘든 큰 차가 필요 있나 하시는 분들은 스포티지, 셀토스, 그리고 투싼, 이런 중형, 준소형 SUV가 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이 탈 SUV다 하면은 공식처럼 산타페였다면, 지금은 몇 명이 탈 거냐? 어느 정도 크기가 적당할까? 아니면 고급으로 갈까? 아니면 좀 더 아예 작은 차로 갈까?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왜? 같은 SUV여도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어렸을 때 가족이 외식한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진짜 제일 큰 갈비집, 거기에 다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외식할까? 그럼 뭐 먹지? 뭐 고기? 샤브샤브?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이렇게 갈 데가 많아졌잖아요. 즉 산타페가 맛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많아지면서 그 수요가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된 건데, 그걸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현대가 초강수를 두고 세상에 던진 차 한 대가 출시가 되죠. 바로 산타페 MX-5입니다. 이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상황이 반전이 될 줄 알았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죠. 갓그랜저 SUV 버전이냐, 최신판 갤로퍼냐, 랜드로버를 따라했냐, 개벽 따기를 여기에 왜 붙여놨냐 등등 이 호불호가 거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 디자인이 워낙에 압도적이라 한 번 보면 인상이 강하게 남기 때문에 뭔가 도로에서 좀 자주 본 것처럼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기 때문에 도로에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이게 실물로 이렇게 잘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외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산 SUV 치고 박스 형태로 네모지게 각진 디자인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산타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면요, 일단 내장재가 플라스틱이 거의 없습니다. 이 위에도 가죽, 이 밑에도 가죽,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우드 마감이죠. 거기다가 이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커브드 형식으로 이 신문물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공조기 이렇게 깔끔하게 디지털스럽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우드와 크롬과 가죽의 이 조화, 예전 산타페 생각하면 그냥 딱 아빠차를 떠올렸다면 요즘은 완전히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2열을 보면요, 요즘 SUV를 가장 선호하는 인승이 6인승이거든요. 지금 이 차는 5인승이라 이렇게 가운데가 막혀있지만 이 가운데 열이 없어진 독립 시트로 돼 있는 그 6인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뒷자리가 한 요 정도 남거든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럼 6인승이면 뒤에 3열까지 실제로 그냥 성인 남성이 타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팰리세이드 못지않은 그런 공간까지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랑을 하냐면요, 저도 처음엔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산타페 살 돈이면 팰리세이드나 아니면 GV80을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단점, 그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 산타페 시세가요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산타페 꿀매물 구간을 눈 감고 그냥 이 구간에서 사세요 하는 구간을 살짝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산타페 MX로는요 보통 가격대가 2,700에서 3,000만 원 안쪽이 가장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보시면은 보통은 프레스티지 아니면 익스클루시브일 건데 현재 시세가 되게 정확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연식 키로수가 더 좋은 프레스티지인데 익스클루시브보다 더 저렴하거나 금액이 비슷한 차들이 있어요. 그런 급매물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일반 고객님들께서 그걸 일일이 다 찾기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MX5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동급 대비 이 팰리세이드나 카니발 대비 정말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금액대를 3,300에서 3,800 안쪽으로 보면요 그냥 눈 감고 사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보통 신차 뽑은 지 2년밖에 안 된 24년식의 키로수 5만 미만의 매물들이고 신차가 대비 1,000에서 1,300만 원씩은 날라간 매물들이라 그냥 뭘 사도 괜찮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정말 가성비입니다. 그리고 특히 풀옵션 선호하시는 분들, 캘리그래피에 단순 교환이 한두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잘 활용하시면 되게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차급 차들은 단순 교환이 한 개만 들어가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감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용해서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혹시나 또 다른 부위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겠죠. 근데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검찰을 해드리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더 뉴 산타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보실 땐 일단 연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22년식 말이나 23년식은 아직까지 신차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만 더 보태면 방금 보셨던 산타페 MX5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22년식 한 7월 전 이전 모델로 해서 이 옵션을 좀 풍부하게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이번에 산타페 신형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고 나면 이건 구구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은 구형이더라도 내가 타면서는 좀 편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 옵션이 많이 들어간 걸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증이 끝난 매물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쪽으로 이 제대로 잘 체크를 받고 구매하시는 게 관건이겠죠. 그 다음으로 이 더 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21에서 22년식 키로수 10만 미만으로 봤을 때 금액대를 2,300에서 2,800만 원 안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2,900에서 3,000만 원대까지 가면은 풀옵션급인 캘리그래피까지 가는 건데, 이게 어차피 프레스티지 옵션만 가도요 이 반자율 주행 옵션, 이런 주행 보조 옵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서 그 높은 등급으로 가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